시어머니, 제발 좀 나가 계세요. 손님들 오시는데 이런 초라한 모습 보이면 우리 창피해서 어떡해요. 당장 방으로 들어가세요. 제가 제 집인데 왜 제가 숨어 있어야 하나요? 손님들 생일을 축하해주고 싶은데. 서울 강남의 고급 아파트 거실이었습니다. 명품 가구로 가득한 넓은 공간 한쪽 구석에서 70대 중반의 한 여성이 작은 몸을 움츠리고 계셨습니다. 손주들의 생일 파티를 준비하던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보자마자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시어머니의 소박한 옷차림과 구부정한 모습이 오늘 오실 손님들 앞에서 창피하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피곤한 마음은 여기 잠시 맡기고 가세요. 이제 감동적인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며느리 민지는 30대 후반의 세련된 외모를 가진 여성이었습니다. 명품 의류 사업으로 성공한 남편 덕분에 화려한 생활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시어머니를 바라보며 노골적으로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습니다. 어머님, 오늘 정말 중요한 날이에요. 제 사업 파트너들이 오는데 이런 모습으로 계시면 곤란해요. 시어머니 순자 씨는 조용히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며느리의 차갑고 날카로운 말투에 익숙해진 지 오래였습니다. 아들 부부가 이 집을 마련할 때 함께 들어와 살게 되었지만 언제부턴가 이 집에서 자신은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제 방으로 들어가 있을게요. 순자 씨가 힘없는 목소리로 대답하며 몸을 일으켰습니다. 관절염으로 불편한 다리를 이끌고 복도로 향하는 그녀의 뒷모습은 처연했습니다. 한때 가족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던 여성이 이제는 자신의 집에서조차 눈치를 보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거실에서는 풍선과 케이크가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쌍둥이 손주들 준우와 준이의 7살 생일이었습니다. 순자 씨는 며칠 전부터 손수 뜨개질로 만든 조끼 2벌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밤늦게까지 정성스럽게 만든 선물이었지만 감히 꺼낼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오후 2시 손님들이 속속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지의 사업 파트너들과 그들의 자녀들이었습니다. 화려한 선물 상자들이 거실 테이블 위에 쌓여갔습니다. 최신 게임기, 명품 아동복, 고가의 장난감들이었습니다. 우와, 민지 씨 덕분에 우리 애들도 좋은 파티 경험하네요. 이 집 정말 멋지죠? 최근에 인테리어 다시 했어요. 민지는 자랑스럽게 집안을 소개하며 손님들을 접대했습니다. 남편 재우는 회사 일로 조금 늦는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아이들은 신나게 선물을 뜯으며 즐거워했습니다. 엄마, 할머니는 어디 계세요? 준우가 문득 물었습니다. 순자 씨를 찾는 손주의 목소리에 민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할머니는 몸이 안 좋으셔서 방에서 쉬고 계셔. 나중에 인사드려. 민지는 재빨리 화제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준이가 할머니 방 쪽으로 달려가려 하자 그녀는 아이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지금은 안 돼. 할머니 쉬고 계신다니까. 손주들의 웃음소리가 복도 끝 작은 방까지 들려왔습니다. 순자 씨는 침대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손에는 직접 만든 조끼 2벌이 들려 있었습니다. 형광등빛 아래서 반짝이는 실밥을 쓰다듬으며 그녀는 조용히 눈물을 닦아냈습니다. 이 집에 들어온 지 10년이 흘렀습니다. 처음에는 손주들을 돌보며 보람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조금씩 크면서
며느리의 태도가 변했습니다. 순자 씨의 육아 방식이 구식이라며 아이들과의 접촉을 제한하기 시작했습니다. 시골 사투리가 섞인 말투가 아이들 교육에 안 좋다는 이유였습니다. 밤 10시가 넘어서야 파티가 끝났습니다. 손님들이 모두 돌아가고 재훈도 귀가했습니다. 거실은 선물 포장지와 음식 찌꺼기로 어질러져 있었습니다. 어머니, 아직 안 주무세요? 재훈이 어머니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순자 씨는 서둘러 눈물 자국을 감추며 문을 열었습니다. 아들아, 들어오너라. 손주들 생일 축하해주지 못해서 미안하구나. 괜찮아요, 어머니. 내일 따로 챙겨드릴게요. 재훈은 미안한 표정을 지었지만 더 이상 깊이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내와의 관계를 생각하면 어머니 편을 들기가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는 회사 일이 바빠서 집안일에 신경 쓸 여유가 없다고 스스로를 합리화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순자 씨는 평소처럼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조용히 부엌으로 나가 가족들의 아침 식사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익숙한 손놀림으로 김치찌개를 끓이고 계란을 부쳤습니다. 어머님, 제가 하겠다고 했잖아요. 7시쯤 부엌에 나타난 민지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녀는 시어머니가 만든 음식을 아이들이 먹는 것조차 탐탁지 않아 했습니다. 위생관념이 다르다는 이유였습니다. 미안하구나. 습관이 되어서. 순자 씨는 조용히 부엌을 나왔습니다. 아침 식사 시간 가족들은 식탁에 둘러앉았지만 순자 씨만 자리에 없었습니다. 민지가 만든 토스트와 시리얼이 식탁 위에 놓였습니다. 할머니는 왜 안 드세요? 준이가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따로 드신대. 할머니는 우리랑 먹는 게 다르잖아. 민지의 대답에 아이들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이미 할머니는 가족의 중심에서 멀어진 존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오전 10시 순자 씨는 조용히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낡은 핸드백을 들고 현관을 나서려는데 민지가 물었습니다. 어디 가세요? 산책 좀 하려고. 아, 네. 저녁 전에는 돌아오세요. 민지는 무심하게 대답하고 휴대폰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순자 씨가 어디를 가든 관심이 없었습니다. 순자 씨가 향한 곳은 서울 강남의 한 대형 법률사무소였습니다. 고급스러운 건물 20층에 위치한 그곳의 유리문을 열고 들어서자 젊은 변호사가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순자 여사님 오셨습니까? 이쪽으로 앉으십시오. 고맙네요, 변호사님. 회의실에는 각종 서류들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금융 자산 내역서, 주식 보유 현황 등이었습니다. 서류 위에 적힌 금액들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현재 여사님 명의의 총 자산은 약 380억 원 정도로 파악됩니다. 강남과 판교의 상업용 건물 5채, 주식 포트폴리오, 그리고 현금 예금 등입니다. 젊은 변호사의 설명에 순자 씨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모든 재산은 그녀가 50년 가까이 운영했던 작은 식당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남편과 사별하고 혼자 아들을 키우며 장사를 시작했지요. 순자 씨는 과거를 회상했습니다. 30년 전 그녀는 서울 변두리에서 작은 국밥집을 시작했습니다. 새벽 3시부터 밤 11시까지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어린 재훈을 업고 장을 보러 다니고 아이가 잠든 후에야 다음 날 육수를 준비했습니다.
정성과 진심으로 만든 음식은 입소문을 탔습니다. 단골 손님이 늘어나고 가게는 번창했습니다. 15년 후 그녀는 서울 시내 한복판에 본격적인 레스토랑을 열었습니다. 전통 한식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메뉴가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 레스토랑이 성공하면서 부동산 투자를 시작하셨다고요? 네, 식당이 있던 건물을 아예 사들였지요. 그리고 하나씩 상가 건물을 매입했습니다. 당시만 해도 강남 개발이 한창이던 때라 운도 좋았습니다. 순자 씨의 사업 수완은 탁월했습니다. 음식점 운영으로 번 돈을 부동산에 투자하고 그 수익을 다시 재투자했습니다. 20년 전 레스토랑 체인을 운영하다가 은퇴하면서 모든 지분을 매각했고 그 돈으로 프리미엄 상업용 부동산을 매입했습니다. 아드님께서는 이 사실을 모르시나요?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재훈이는 제가 그냥 작은 식당 하나 했던 걸로만 알고 있어요. 결혼하고 사업할 때도 제 도움 없이 하고 싶다고 해서 말하지 않았습니다. 자식이 스스로 성공하는 모습을 보고 싶었거든요. 순자 씨의 눈빛에는 복잡한 감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아들에게 물려줄 거대한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며느리에게는 무시당하고 있는 현실이 아이러니했습니다. 며느리가 운영하는 명품 의류 사업도 실은 제가 익명으로 투자한 곳이에요. 3년 전 자금난에 빠졌을 때 투자자를 찾는다는 얘기를 듣고 변호사님을 통해 조용히 지분 40%를 인수했지요. 그렇다면 며느리분의 사업체 실질적 대주주가 여사님이시군요. 네. 그런데 민지는 외국계 투자회사가 투자한 걸로만 알고 있어요. 순자 씨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자신을 무시하는 며느리의 사업을 뒤에서 살려준 사람이 바로 자신이라는 사실을 며느리는 꿈에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오늘 오신 이유가 뭔지 알 것 같습니다. 유언장 작성이신가요?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요. 그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순자 씨는 핸드백에서 작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거기에는 지난 3년간 겪었던 일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냉대, 손주들과의 격리, 가족 식사에서의 배제 등이 날짜별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제 마음을 시험해 보려 합니다. 진짜 가족의 의미가 무엇인지 말이에요. 순자 씨는 변호사에게 구체적인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먼저 며느리의 사업체 지분을 공개하고 본인의 실제 재산 규모를 밝힐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반응을 보고 최종 결정을 내리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그들이 재산 때문에 태도를 바꾼다면 그럼 제 재산은 사회에 환원하겠습니다. 어려운 노인들을 위한 복지시설을 만드는 데 쓰이도록요. 순자 씨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70평생 모은 재산보다 진실한 가족의 사랑이 더 소중하다는 것을 그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틀 후 순자 씨는 가족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저녁 8시 거실에 가족들이 모였습니다. 재훈과 민지 그리고 아이들까지 모두 앉았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어머니? 재훈이 궁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평소 조용하던 어머니가 가족회의를 요청한 것이 의아했습니다. 다들 앉아라. 할 말이 있어서 그래. 순자 씨는 평소와 달리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변호사에게 받은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재훈아, 민지 씨.
그동안 제가 짐이 되어서 미안했습니다. 어머니, 무슨 말씀을? 재훈이 당황해하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저도 알고 있었어요. 이 집에서 제가 환영받지 못한다는 걸요. 순자 씨의 말에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민지는 불편한 표정으로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래서 결심했어요. 이제 독립해서 살려고요. 제 집을 마련해서 나가겠습니다. 어머니, 갑자기 무슨 소리세요? 돈도 없으시면서. 민지가 냉소적으로 말했습니다. 그 순간 순자 씨는 봉투에서 서류들을 꺼내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돈 걱정은 안 해도 됩니다. 이게 제 재산 목록이에요. 서류를 본 재훈과 민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에는 강남과 판교의 프리미엄 빌딩 5채가 순자 씨 명의로 되어 있었습니다. 건물 하나의 시세만 해도 수십억 원이었습니다. 이게 어머니 명의라고요? 재훈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래. 내가 30년 넘게 사업하며 모은 거다. 너희에게 말하지 않았던 건 내가 스스로 성공하는 모습을 보고 싶었기 때문이야. 순자 씨는 차분하게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작은 국밥집에서 시작해 레스토랑 체인으로 키운 이야기, 그 수익을 부동산에 투자한 이야기, 그리고 현재의 막대한 자산까지. 그리고 민지 씨. 순자 씨가 며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당신이 운영하는 명품 의류회사 엘레강스 패션의 대주주가 누군지 아세요? 외국계 투자회사 글로벌 인베스트잖아요. 민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 회사는 제 투자명의 회사입니다. 3년 전 당신 회사가 자금난에 빠졌을 때 제가 40% 지분을 인수했어요. 뭐라고요? 민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거기에는 분명 글로벌 인베스트의 실소유주가 순자 씨로 되어 있었습니다. 당신이 저를 무시하는 동안 저는 당신의 사업이 망하지 않도록 뒤에서 지원했습니다. 지난해 대출이 막혔을 때 긴급 자금을 투입한 것도, 올해 신규 매장 오픈 자금을 댄 것도 모두 제 돈이었어요. 거실은 충격에 빠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민지는 입을 열었다 닫기를 반복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무시하던 시어머니가 실은 자신의 사업을 살린 구원자였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어머니, 제가 몰라 뵙고. 재훈이 무릎을 꿇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일어나라, 재훈아. 내 잘못이 아니야. 나도 일부러 숨겼으니까. 챕터 7. 하지만 이제 결정할 시간이에요. 순자 씨는 두 번째 봉투를 꺼냈습니다. 여기 2개의 서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모든 재산을 재훈이에게 상속한다는 유언장이고, 다른 하나는 전 재산을 사회에 기부한다는 서약서예요. 어머니, 지난 3년간 제가 이 집에서 어떤 대우를 받았는지 다들 알 거예요. 특히 민지 씨, 당신은 저를 집안의 짐으로 여겼죠. 손주들과도 격리시켰고요. 민지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다시는. 민지가 울먹이며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순자 씨는 손을 들어 말을 멈추게 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사실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순자 씨는 3번째 봉투를 꺼냈습니다. 가족들은 숨을 죽이며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6개월 전 췌장암 말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뭐라고요?
재훈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길 남은 시간이 1년 정도라고 하더군요. 지금까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어요. 혼자 병원에 다니며 치료를 받았습니다. 어머니, 왜 말씀 안 하셨어요? 재훈이 어머니를 껴안으며 통곡했습니다. 민지도 창백한 얼굴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어머님. 제발,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손주들도 할머니에게 달려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할머니, 아프시면 안 돼요. 할머니 가지 마세요. 순자 씨는 아이들을 품에 안았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손주들의 따뜻한 온기였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건 동정심을 얻으려는 게 아니에요. 제가 정말 알고 싶었던 건 재산이 아니라 가족의 진심이었어요. 순자 씨는 가족들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지난 3년간 제가 왜 침묵했는지 아세요? 재산을 밝히면 여러분이 저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질 게 뻔했기 때문이에요. 저는 돈이 아니라 사람 자체로서 사랑받고 싶었어요. 민지는 바닥에 엎드려 오열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는지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결정을 내렸습니다. 순자 씨는 첫 번째 서류, 상속 유언장을 들어 올렸습니다. 이 재산은 재훈이와 손주들에게 물려주겠어요. 그리고 민지 씨가 운영하는 회사 지분도 정식으로 가족 명의로 이전하겠습니다. 어머니,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이 돈은 세대가 함께 행복하게 쓰는 돈이 되어야 해요. 그리고 어려운 이웃을 돕는데도 써야 합니다. 제가 평생 모은 돈이 좋은 곳에 쓰이길 바래요. 가족들은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제게 남은 시간 동안 진짜 가족으로 지내고 싶어요. 재산 때문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함께하는 가족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남은 시간 동안 제대로 모시겠습니다. 민지가 순자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번에는 진심이 담긴 눈물이었습니다. 어머님, 그동안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몰랐어요. 정말 용서해 주세요. 이미 용서했어요, 민지 씨. 오늘 보여준 눈물이 진짜라는 걸 알아요. 다음 날부터 집안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민지는 시어머니를 정성껏 모시기 시작했습니다. 병원 동행은 물론 매일 영양식을 직접 만들어 드렸습니다. 손주들도 할머니와 보내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할머니, 이거 할머니가 만들어주신 조끼예요? 준이가 서랍에서 뜨개질 조끼를 발견했습니다. 그래, 준이 생일 때 주려고 만들었는데 너무 예뻐요. 당장 입어볼래요. 아이들은 할머니가 만든 조끼를 입고 기뻐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순자 씨는 평생 느껴보지 못한 행복을 느꼈습니다. 한 달 후 순자 씨는 가족들과 함께 자신이 처음 식당을 시작했던 자리를 찾았습니다. 지금은 다른 가게가 들어서 있었지만 그곳에서의 추억은 생생했습니다. 여기서 너를 업고 장을 보러 다녔지, 재훈아. 어머니,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재훈이 어머니를 끌어안았습니다. 고생이 아니었어. 너를 키우는 게 제일 행복했단다. 가족들은 서로를 껴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깨달은 순간이었습니다. 순자 씨는 남은 시간 동안 가족들과 소중한 추억을 만들어 갔습니다. 손주들의 학교 행사에 참석하고 며느리와 함께 요리를 하고 아들과 산책을 했습니다. 재산이 아니라 사랑으로 하나 된 가족이었습니다.
그리고 순자 씨는 재산의 30%를 독거노인 복지시설 건립에 기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자신처럼 외로운 노인들이 따뜻한 보살핌을 받을 수 있도록 말이었습니다. 1년 후 순자 씨는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평화롭게 눈을 감았습니다. 그녀의 마지막 말은 이러했습니다. 행복했어요. 진짜 가족을 느끼며 갈 수 있어서요. 장례식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녀가 도왔던 사람들, 식당 시절 단골 손님들, 그리고 그녀의 기부로 혜택을 받은 노인 복지시설의 어르신들이었습니다. 민지는 시어머니의 영정 앞에서 오랫동안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님, 감사했습니다. 진짜 가족의 의미를 가르쳐 주셔서요. 어머님의 삶을 본받아 살겠습니다. 재우는 어머니가 남긴 유지에 따라 매년 수익의 일부를 어려운 이웃을 돕는 데 사용했습니다. 손주들도 자라서 할머니의 이야기를 후손들에게 전했습니다. 순자 씨의 삶은 끝났지만 그녀가 남긴 사랑과 교훈은 대대손손 이어졌습니다. 돈보다 소중한 것은 진심 어린 사랑이며 가족의 진정한 가치는 재산이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고 아끼는 마음에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모두 곁에 계신 부모님과 가족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